7교시는 복소수의 활용입니다. 독일 태생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는요, 복소수의 위력을 다른 수학자들에게 널리 알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당시 수학자들은 다항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가우스 당시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법은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3차 방정식은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타르탈리아가 처음으로 풀었지만 카르다노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의 공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4차 방정식은요, 카르다노의 제자 페러리에 의해 일반적인 해법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갈로아와 아벨은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해 공식과 같은 일반적인 해법이 없다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항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 즉 근해 공식을 찾으려는 노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근해 개수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방정식은요, 반드시 한 개의 근을 가지고요. 2차 방정식은 중근도 2개로 취급한다면 모든 2차 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2개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각각 3개, 4개의 근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일반화하면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우스는 다항 방정식의 해가 복소수 범위에서 차수만큼의 근을 갖는다는 증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x의 5제곱 더하기 3x의 4제곱 더하기 2x의 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는 0, 이러한 복잡한 5차 방정식이 실수의 범위에서 몇 개의 근을 갖는지 알아보려면 조금 복잡한 방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5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파동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런 주기를 가진 그래프는 병원에서 환자의 심장박동 상태를 파악할 때나 지진이나 화산으로 인한 일정한 간격의 진동을 측정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바이오리듬에 나타난 감성 리듬이나 신체 리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살펴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성질을 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주기성을 가진 함수는 어떤 함수이든지 복소수꼴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풀이의 정리입니다. 적분은요, 주로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거나 부피를 구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적분은 실수 범위에서 적분을 해요. 실수에서 적분을 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적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복소수 범위로 확장하면 적분할 때 아주 간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적분은요, 복소수를 이용하지 않고 실수 범위에서만 계산하려고 하면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복소수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적분은 대학에서 복소 함수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주어진 함수의 적당한 허수 부분을 추가하여 간단한 복소수 함수로 변형하여 복소수 범위에서 적분을 한 후 적분값의 실수 부분만 취해주는 것입니다. 복소수 수열에서 수렴하는 상수값을 복소평면에 나타내면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무늬는 복소수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무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복소수는 복소평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수가 가지지 않는 특별한 무늬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요, 만델브로의 집합을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집합은요, 복소수의 수열인 g의 n 더하기 1의 모양은 g의 n의 제곱 더하기 a, 이러한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기 위한 a의 값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0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z1은 0이 되고요. 그리고 z의 n 더하기 1은 z의 n의 제곱이 되니까 이때 zn은 0이 돼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0이 만델브로 집합의 원소가 되며 이 점을 복소 평면에 검게 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렴하는 a 값들을 복소 평면에 나타내는 건데요. 이러한 그림의 경계의 각 부분을 확대하면 여러 가지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각각의 집합을 줄리아 집합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주어진 수열이 얼마나 빨리 발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을 가지는데요. 여기에서 등고선 모양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리아 집합의 테두리 한 부분을 선택해서 확대하면은 전체 모양과 닮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전체와 부분이 닮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해요. 여기에 고사리 그림을 보면은요, 고사리의 잎이 또 다른 고사리와 닮았고 그 잎의 잎도 또 고사리를 닮았어요. 이처럼 프랙탈은 우리 주변의 식물이나 자연현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자연과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고 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런데 만일 광속보다 빠른 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점점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온 동안 우주선 안의 시간은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지구에서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시간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른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그 입자의 이름을 빠르다는 의미의 타키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키온이란 입자의 질량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허수가 된다고 합니다. 7교시에는 어떤 내용을 보았었나요? 복소수가 수학, 과학, 공학 등 여러 분야의 쓰임을 알 수 있었고요. 복소수의 활용 분야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찾아보고 또 그 중요성을 알아보면 더 좋겠죠.